이슈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중국 제조지표 부진 속에서 1910선을 결국은 하향 이탈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 속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쪽으로 어떤 판가름의 전략을 포트를 짜야 되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앞으로 향후 더 커질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불황에도 승승장구입니다. 제주주들이 무더기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랠리가 이 부분이 선거 이후에도 충분하게 실적 모멘텀과 함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더 간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선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카지노주가 5월달 중국 관광객 증가 부분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거 그냥 기대감인지, 뜬구름 잡기의 거품인지, 대안주인지 본격적으로 이슈앤 토크에서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다 보시면 뭔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환율 전쟁 속에서 좀 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진 시장인 일본 시장에 집중력이 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해외 증시 쪽의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지표에서 긍정 도출이지만 이 중국발의 오늘 발표된 4월 PMI 지수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예상치를 좀 밑돌았지만 확장 국면 속에는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192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1900포인트에 대한 하방 브레이크는 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 이탈이 나올 것이냐는 공포를 살짝이나마 심리를 흔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 진정되었던 8거래일 연속성 순매도가 여전히 꾸준히 이어졌고, 금일 조금 더 장중 내내 그리고 장 마감까지 소폭 증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양순 모멘토. 네. 외국인들 외국인들 지금 현물 매도가 지금 빠르게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서 바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도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지수가 밀린다면 1890포인트고 1890포인트를 이탈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가지고 어거지를 밀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뭐 특별한 일단 큰 악재 덩어리가 떨어져야만 지수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저가 구간도 1890포인트 딱 저가 포인트를 찍고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해야 될 변수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까지는 지수의 변동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달러, 그리고 뭐 유로 달러, 그리고 뭐 금값, 또 각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제각각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와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는 환율과 반대로 간다던가 또는 기초 소재 부분에서 반대로 간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개인적으로 어지러워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던가, 혹은 금값의 추세를 가지고도 시장이 오를 것이다, 혹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황의 지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내일 이후에는 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제 그 옵션은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네. 옵션 풋이 지금 시장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보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옵션 발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옵션의 가격들이 점차 프리미엄들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을, 혹은 밑에 주가가 빠졌을 때에 대한 하단 부분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37이라는 이 풋 옵션 행사가가 있는데요. 이 기준 밑으로부터 전부 다 1000원대까지 전부 다 직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뭐 위아래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우리 투자자들이라면은 일단 232, 그리고 235, 237이 전부 다 1000원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좀 시장을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최저가
저가 외가격인 풋옵션들이 1,000원, 즉 0.01로 회귀한다라는 거 옵션 승률 때 이제 5,000원이 되는 건데요. 네. 글로 간다는 것은 시장이 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수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시장의 하나의 또 특징적인 부분들과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지금 코스피의 리더주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리더주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그 뭐 어떤 방송을 보시더라도 리더주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일단 리더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을 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가 PBR 1배 미만 기준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30%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가장 싸다는 얘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약 40%에서 50% 정도 주가 청산 가치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들은 지금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을 한번 조정을 보여줬을 때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서는 기존의 리더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시장도 좀 연쇄적인 부분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과정들의 변수가 좀 많다. 그러면요. 네. 내일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변곡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변곡 구간이고요. 내일 만약에 이 변곡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지수를 1945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옵션 가격 있죠. 그 네. 옵션 가격이 무조건 0,000원대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지만 지수가 반등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죠. 1945포인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1945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되면 지수는 반등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내일 1945포인트를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지수는 그 옵션에 있던 그 풋옵션 가격들이 있죠. 그 가격들을 좀 더 프리미엄을 죽이기 위한 그런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정리를 하시면서 양손 멘토가 급하긴 급하셨나 봅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를 해줘 부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일 1945포인트 돌파 한창 여부가 양손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채널 고정을 하셔야 내일장 전략에도 좀 더 심도 있고 중요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훈 멘토, 8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압박 부분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조금의 상처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가야 될 자리 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일단 중국의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뭐 다시 또 핵실험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좀 돌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던 이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찾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8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매도가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 한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신흥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시장 쪽에서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4월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2월 달에 잠깐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디커플링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4월 달 시장 들어서면서 이머징 국가들 쪽에 신흥국 쪽에서들은 지금 현재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부분들을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신흥국 쪽보다는 선진 시장 쪽에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네. 일단 실적 주가의 그 수익을 따졌을 때 신흥국보다는 선진 시장 쪽에서의 수익률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대 초반까지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추경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2%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된다면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8%가 넘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 1분기 때 7.7%를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흥국가들 쪽에서는 그렇게 GDP 성장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선진시장은 신흥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외국인 선진 자금 쪽으로의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는 상승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좋은 자료로 저희가 시각적인 효과까지 설명을 정재훈 멘토가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신흥국가 부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에서 우리나라가 또 디커플링으로 소외됐었어요. 그런데 3월, 4월에 신흥국가 쪽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면서 조정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격 좁히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또 커플링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근원지 가장 큰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디커플링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코스닥은 다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러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PER로 따져봤을 때 8배 수준이면 물리지 않는다. 또는 PBR 1배 수준까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대기업들, 소위 말해서 대형 섹터들의 실적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현재 부분에서 각 종목군과 시장에 대한 여파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으로만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 잘못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정재훈 멘토의 정리였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이제 정재훈 멘토가 살짝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한때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추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강세, 올해는 코스닥이 대장이다, 코스피보다 형만한 아우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있다, 코스닥 강세 랠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올 연초부터 강하게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지 양수 모멘토. 네, 일단 코스닥은 그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코스닥을 이야기해 드렸을 때 지난번에 530포인트와 54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외바닥 상승보다는 쌍바닥 상승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죠.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얘기 드렸던 요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쌍바닥을 한번 만들자, 확인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인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540포인트를 좀 어거지적으로 좀 방어를 한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그 어거지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인 종목들의 다툼이 좀 치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3조 원 그리고 4조 원을 이탈하면서 약 한 2조 원
이맘때에 시가총액을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중간중간에 보여주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제 CJ 오쇼핑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셀트리온과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CJ 오쇼핑 지금 시가총액 비중으로 시가총액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일단 그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형주 부진으로 일단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게 사실 왕이 기간을 하면서 왕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좀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를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게 이슈와는 맞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좀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또 갤럭시 S4 마찬가지죠. 갤럭시 S4에 대한 관련주들, 부품주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실적 관련주들,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 또 경기 방어주들, 더불어서 경기 불황에도 강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황 관련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포트들을 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네. 지금 시장은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시장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코스닥은 530포인트와 54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530포인트와 540포인트에서는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승 모멘토 그 540포인트 또한 코스닥 지수 상의 530포인트 중요하다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계속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위치입니다. 일단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부분과 수급선이라 불리는 뭐 네. 21선과 62선들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는데 많은 돈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걸리겠죠. 네, 시간도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또 대형주들이 많이 부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진 속에서도 지금 코스닥과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많이 가파르게 올려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반등을 줄 때 쉽사리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단은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눈길을 다시 방향을 우회를 시켜놓고 그리고 코스피를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액션 자리에서 일단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위해서 일단 코스닥을 더 보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의라고 해서 답변이 저한테 명확하게 땡 하고 때려줬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두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낙폭과대보다 가격 자체가 발생이 되고 있는 대형주 쪽이 가볍게 올려주기 위해서 매물대를 만들지 않으려고 저가 매물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코스닥 강세를 간다라는 쪽으로 지금 양승모 멘토가 정리를 해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540포인트, 53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부분에 대해서 이탈 여부를 가장 지수상으로 봤을 때 중요 변곡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고요. 정재훈 멘토, 코스닥 강세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예,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못 가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강세는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도 내내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또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뭐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셀트리온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좀 많았었지만 어찌됐던 간에 이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위 기업이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일단 상승을 좀 이끌어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IT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갤럭시 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된다면 스마트 기기 여기에서 상당히 좀 파생되는 확산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그 휴대폰 부품주들, 그다음에 장비주들, 그다음에 하드웨어. 보안 쪽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IT라는 이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기가 쏠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또 한 가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과거 연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가 결정적으로 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뱅가드 펀드에 대한 물량 축소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뱅가드 펀드가 약 50% 이상의 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군들 LG화학 같은 경우는 70%를 처분한 그런 지금 처분을 해놓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빠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을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뱅가드에 대한 물량이 다 청산이 되는 적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 앞에서 감각이요. 패션이나 유머는 아닌 것 같고요. 주식의 마디 그리고 주식의 분석에서는 제대로 된 이 감각쟁이인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잘못하면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듣다가. 네, 그래요. 결국은 뱅가드 부분의 축소 과정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은 상반기까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재지 관련들이 연이어서 신고가를 갑니다. 참 시장에서 그렇게 가지도 않고 또 뭐 대선 부분에 종이를 많이 쓴다는 부분에 단기 반짝일 것처럼 하던 것들이 현재 재지 관련들이 강한 상승세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상승 이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들은 더 갈 수 있는지, 만약 간다면 앞으로 상승은 퍼센트 비율로 어느 정도 보는지, 양승모 멘토. 네, 일단 제주주들이 그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일단은 주 원재료의 그 펄프와 또 고지 가격들이 좀 안정적인 추세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골판 지역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지속적인 그 수익성 호전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일단 원지에서 상자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 체제를 일단은 구성해서 일단 과당 경제 요소를 이제 없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뭐 전체적인 구조 조정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특히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 강한 상승 쪽에 오는 이유가 뭐 택배 수요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 부분이 발생이 되지만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증대 부분에 택배가 증가돼서 간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양준만도?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전방 산업들이 꾸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호조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이 재지 관련주들 쪽도 앞으로 이제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짝 말씀 주셨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재지 관련된 쪽에서 양손 모멘텀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커요. 거의 100% 가까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네. 추가 상승이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재지 관련주들에 대한 제가 펀더멘털과 주가의 청산 가치를 놓고 본다면요. 지금 주가들이 지금 많이 저 바닥 대비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하.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주가의 청산 가치 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약 20% 30% 정도 더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정재훈 멘토도 양손 모멘텀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혹시? 재지 관련주? 예,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뭐 작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외쳤던 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네.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PBR로 봐도 0.5배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따블이 가도 저평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골판지 업종, 재지 업종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 재지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주택 지표, 어제 이제 발목을 살짝 잡았던 부분에서 가격 지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
잡았다라는 부분이 현재 속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지표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어제의 불확실성 발목을 잡았던 것이 지금 미국발 상승 모멘텀의 기초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지주 그러면요 이 두 분하고 좀 탑픽 종목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제주 관련주 중에 탑픽으로 보신다라면 아시아제지죠. 아시아제지가 그래요?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매물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지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대부분 다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4% 정도의 배당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탑픽 종목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재훈 멘토는 제지 관련 주사 아세아제지를 가장 탑픽으로 좀 잡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양수모 멘토는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저는 일단 종목들을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래요. 싶은데요. 일단 아까 아세아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아세아제지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많은데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누구였느냐를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아세아제지에 대한 최근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놓고 보니까 투신과 연기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무림 PMP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네. 더불어서 이제 한솔제지를 같이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수급의 거죠. 특징이 있었네요. 네, 수급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놓고 보니까 일단 한소재지 쪽을 놓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또 들어오고 있는 또 지분은 한 약 한 9.4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모두 다 지금 다 저평 펀더멘탈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전평가 구간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림 PMP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 저는 그러면 판단합니다. 한솔제지와 무림 PM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둘 중에 딱 하나로 중요했어요. 탑픽이라면 저는 무림 PMP로 하겠습니다. 무림 PMP를 보자. 네, 그럼 전략을 한번 살짝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무림 PMP가 2012년도에 배당액이 약 한 250원에서 2013년도에는 약 한 300원 정도까지 또 늘어날 예정이라고 이제 네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배당 투자에 대한 좀 적격 업체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매력 같고요.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따라잡기가 좀 많이 애매하죠. 또 지금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신용정보가 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신용 비율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뚜렷한 수급 주체들이 있다는 점이 일단 좀 특징적이고 수급적인 부분들과 또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를 놓고 본다면 이 신용 비율은 약 1%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너무 고점 자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로 추격 매수를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다시 한번 좀 눌러주는 자리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네. 5,300원 이하에서 무림 PMP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5,300원 이하 정도 전략이 된다. 그래요. 제지 관련주들이 분명히 지금 고배당 부분에 대한 배당 매력도 발생되고 있고 저평가 국면이다 보니 강하게 좀 수급 주체와 함께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좀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5월 또다시 노동절 기간에 골드위크가 발생이 돼요. 결국은 글쎄요. 이게 제가 다른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경제방송 쪽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뚜껑 친구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카지노들이 오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들썩들썩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대안주 쪽으로 가긴 했었는데요. 정전 멘토 짧게 본다는 카지노주 지금 관심 가져도 될까요? 예,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눌림목을 이용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일단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의 상승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다우지수부터가 상승 출발 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양손 모멘토, 카지노주 지금 추가 따라가요? 정재훈 멘토하고는 반대 의견입니까? 뭐 용기 있으시면은 뭐 추가 매수부터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인들과 일본인이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내방객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특수 효과를 받고 있는 것도 현재 맞는 그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일본 쪽이 좀 문제인데요. 바로 일본의 엔저 현상이 계속 가속화된다라면은 일단 내방객에 대한 축소에 대한 우려들도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과 또 경기 불황에 대한 또 수혜주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시너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멘토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눌림목에만 공략하자. 근데 굳이 지금 공략한다면 안 하겠다. 맞습니까?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지금 자신 있으면 용기 있게 따라가자.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눌림이 상관없이 내일부터라도 시장에서 받쳐준다면 올라가서 타자. 맞습니까? 네, 요즘엔 가는 종목이 갑니다. 네, 그래요.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자라는 게 양순모 멘토의 의견이었고 지금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업종을 좀 보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